최초 누가 지구를 우주선으로 비유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잠시 추적해보면 조지 헨리의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84의 작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지 오웰의 소설 위건 부두로 가는 길에서도 다음과 같은 문장이 등장합니다. 이후 애들레이 스티븐슨이 1965년 유엔 연설 중 다음의 문장을 사용하면서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벅민스터 풀러가 그의 논문 우주선 지구호의 사용 설명서에서 본격적으로 우주선 윤리가 언급되게 됩니다. 우주선 윤리는 지구를 우주선으로 비유하여 환경 문제에 접근하는 윤리 철학입니다.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공전과 자전을 하는 커다란 우주선과 같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으며 인간은 이 우주선의 승객인 동시에 승무원입니다. 당연히 탑재되어 있는 자원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제품에는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적은 제품 설명서가 있지만 지구라는 우주선은 그것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지금과 같은 위기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렇게 지구와 우주선의 유사함을 비교함으로써 우주선 윤리는 인간과 자연 환경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유용한 수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주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운행하기 위해서 승무원인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학자들은 대략 3가지 방안을 내놓습니다. 첫째, 석탄, 석유와 같은 제한된 내부 자원으로 생산되는 에너지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가능한 한 우주선 외부에서 획득할 수 있는 에너지, 즉 바람과 태양 등을 이용한 외부 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주선에 탑재된 제한된 자원은 고갈되고 말 것이며 결국 우주선은 운행을 멈추게 됩니다. 간략히 말해서 자원을 재생해야 하고 재생할 수 없는 물질은 재활용해야 합니다. 둘째,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체제가 필요합니다. 사실 지금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선으로 여겨 설립된 경제체제이므로 현재의 국가와 사회는 개인의 자유에 치중해왔고 그러한 경쟁 구도가 지금의 환경 위기를 초래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원의 유한성을 알게 된 승무원이자 승객인 각각의 개인은 자신의 자유를 지금보다 제한해야 하고 경제 성장이나 산업 또한 제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주선 윤리에는 인구와 경제적 팽창을 제한하는 원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우주선의 안전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유형의 지도자와 리더십이 요구됩니다. 셋째, 우주선은 승선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 인원을 초과하면 우주선은 난파됩니다. 따라서 수용 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다양한 인구 조절 정책을 통해 인구를 억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뒤 토마스 멜서스의 인구론을 통해 좀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셋 중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유한한 우주선이 유지되고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구나 우주선 내의 자원과 물자를 절약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우주선에 탑재된 자원과 물자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갈시키는 것은 곧 우주선의 파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아끼고 절약하는 태도를 가져야만 우주선을 보다 안정적으로 그리고 보다 오래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주선 윤리는 자원의 제한된 사용과 자유의 제한을 요구하지만 어디까지나 인간 스스로가 자각하고 변화하려는 사고 전환과 자발적 행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생산과 소비에 대한 강제적 한계를 규정하거나 강제적 정책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인 정치와 자유로운 선택에 의존한 선의 공평한 분배를 주장합니다. 이는 공부와 마찬가지로 외적으로 부과된 강제는 결코 마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구라는 우주선 전체가 분명 개인보다 우선시되지만 우주선과 인간, 즉 자연과 인간의 공존과 조화를 모색합니다. 다시 말해 우주선과 함께 그 속에 탑승하고 있는 인간이 상호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의외의 인물이 우주선 윤리를 비판하고 나섭니다. 바로 우리가 공유지의 비극으로 잘 알고 있는 가렛 하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공유지의 비극의 핵심 쟁점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딘의 비판의 중심은 우주선 윤리의 비현실성입니다. 우주선 윤리가 논리의 정당성과 인본주의적 도덕성에도 전혀 손색이 없으나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적용 불가능한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하딘이 주장한 구체적인 비현실성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습니다. 우선
우주선 윤리를 실현하기 위해선 우주선에 강력한 권위를 가진 함장이 존재하여 전 세계를 단일 정부하에 두어야 하는데 유인이 그 역할을 감당하기엔 존재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우주선 윤리를 실현하기 위해선 인간의 자발적 억제 능력이 필요한데 인간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체제를 요구하며 자신의 자기 이익을 희생하면서 우주선 윤리에 따라 행할 리 없다는 것입니다. 즉, 강제적 시행 없이는 인간은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하디는 끊임없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들과 국가들에게 자발적인 억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공유지의 비극으로 이어져 결코 피할 수 없는 인간과 자연의 공멸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렇듯 하디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자원을 동등하게 공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주선 윤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주장하는데요. 그래서 하디는 우주선 대신 구명선을 비유로 도입합니다. 구명선 윤리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 두 척의 구명보트가 떠 있으며 그중 한 척에는 적절한 인원이 승선해 있고 물자와 식량 또한 적절하게 탑재되어 있는 반면 정원을 초과한 나머지 한 척은 부족한 물자와 식량으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구명선의 사람들은 바다에 뛰어내려 적절한 인원과 물자와 식량을 가지고 있는 다른 배로 헤엄쳐 태워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때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은 이들을 구조해 주어야 할까요? 외면해야 할까요? 하딘의 답변은 구조해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유가 바로 구명선 윤리의 핵심입니다. 모든 나라의 토지와 자원이 제한되어 있듯 구명보트의 수용 능력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보트에 사람을 모두 태워준다면 부유한 보트도 침몰하게 됩니다. 즉, 완전한 정의의 실현이 파국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 척의 배가 모두 침몰하기보다는 부유한 보트에 타고 있는 사람만이라도 살아남는 것이 옳다고 합니다. 하디는 적절한 인구 비례를 가진 부유한 보트를 부유한 나라로, 가난한 보트를 인구가 과밀하고 식량 부족에 허덕이는 가난한 나라로 비유합니다. 구명선 윤리에 따르면 부유한 나라가 적정 인구를 초과해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가난한 나라에 식량 원조를 해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보트에 타고 있는 사람들, 즉 가난한 나라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레타디는 가난한 보트의 사람들이 외부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면 가난한 보트도 그 자체로 유지되도록 스스로 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가혹한 방법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 그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정 안타깝다면 네가 양보하여 네가 가라 가난한 보트로. 하딘의 이러한 가혹한 주장에는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논리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자연을 오염시키면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들이 해를 입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주인이 따로 없는 공동 방목장이 있습니다. 농부들은 최대한 빨리 더 많은 소를 끌고 나오는 게 이득입니다. 더 많은 풀이 돋아나도록 기다리다가는 다른 농부에게 풀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나친 방목으로 방목장은 황폐화되어 누구도 소를 방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비극은 우리가 자신들의 이해관계보다 지구 전체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공유지를 제한시켜야 하며 세계의 각 나라들은 각자의 형편에 따라 스스로 알아서 해결책을 찾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가난한 나라가 인구와 기아 등의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 항상 선진국의 원조에 의존해서 그 상황을 헤쳐간다면 그것은 그 나라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단지 그 상황만을 위한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하딘은 구체적으로 세계식량은행과 같은 구호 프로그램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할 뿐 아니라 후진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부로부터의 식량 원조는 단기적으로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그 나라의 인구를 더욱 증가시켜 더욱 가난한 나라로 만들어 결국 세계 전체가 파국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외부로부터의 원조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기 나라의 수용 능력에 맞게 인구가 조절된다는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하딘의 구명선 윤리는 지구 전체가 개인보다 중요하며 전체를 위해서 인간도 희생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자연에 대한 지배적이고 우월적 존재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전체를 위해 희생되어야 하는 존재도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구명선 윤리는 현 시점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인구 문제에 대해 조절과 억제와 같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예상할 수 있듯이 하딘의 구명선 비유와 구명선 윤리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비판은 크게 비유 자체의 부적절성과 윤리 자체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묶어서 전체적 반박 논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식량 원조가 인구 성장률을 증가시킨다는 하딘의 주장은 출생률과 사회 경제적 조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구 성장률은 교육, 소득과 고용의 증가, 적절한 건강 서비스, 농업개혁, 여성의 지위 개선 등의 사회 경제적 조건에 크게 좌우되며 이러한 조건이 만족되면 출생률은 급격하게 하락되고 조절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외국의 원조는 가난한 나라가 자신들의 자원을 이용하여 이러한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가난한 나라의 인구를 조절하기 위해서 오히려 외국의 원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유한 나라는 가난한 나라에 대한 비군사적인 원조를 오히려 늘려야 하고 그 원조가 급빈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백그라운드 일권에 수록된 근대화 이론과 종속 이론을 통해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명선 윤리의 두 번째 문제는 그것에 함축된 공유지의 비극 논리입니다. 하딘은 공유지의 문제를 비극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만일 공유지의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면 비극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딘이 주장하는 공유지의 비극은 개인의 소유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누구도 가질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비극은 공공의 소유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공의 소유권은 이미 페루의 멸치잡이와 중국의 농장에서 시도되고 있고 그 결과 남획과 과잉개간을 겪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협력의 원리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또한 백그라운드 두 번째 책에 수록된 공공재에서 다시 다루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비판은 구명선 윤리가 분배적 정의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존 롤스의 무지의 장막을 기억하시나요? 존 롤스는 불평등한 분배가 오히려 정의롭다고 합니다. 그가 불평등한 윤리를 선택하는 유일한 이유는 부의 불평등한 분배가 오히려 공평한 공유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롤스는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의 혜택을 가져오지 않는 한 불평등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결국 롤스의 관점에서 볼 때 오히려 최소수혜자의 희생을 요구하는 구명선 윤리는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정의한 이론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마지막으로 구명선 윤리는 강제적 수단을 수반합니다. 하지만 반박론자들은 외적으로 부과되는 강제적 규범으로는 어떤 체계를 유지하기 쉽지 않으며 인간의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인간 의식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또한 환경에 관한 정책과 제도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합의에 의한 것이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우주선 윤리의 비판과 정확히 반대되는 입장을 보입니다. 결론은 수업 시간에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제작할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터이니 지금은 숙제의 도움용으로 사용하길 바랍니다. 국어 노트 제작으로 시간이 부족하여 영상은 작업하지 못했습니다. 곧 영상을 추가하여 더 나은 자료를 만들 테니 기다려 주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